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오늘 시간 사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이들 저에게 물어보세요. 도대체 직장 다니면서 언제 자료 수집하고, 언제 글 쓰고, 언제 방송 녹화하고, 편집하고, 언제 운동하고, 언제 교회 활동하고, 도대체 잠은 언제 자냐고요. 나름 비법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비법 이전에 저의 타고난 특성과 생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저는 일단 부지런한 것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게다가 남보다 잠을 덜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 초고도의 아침형 인간입니다. 간호사라는 직업, 그리고 미국 이민자로서의 삶이 저를 그렇게 만든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젠 알람을 해놓지 않아도 제 몸 자체가 알람이 되어버려서 더 자도 되는 쉬는 날인데도 눈이 홀딱 떠져버리는 사람이죠. 사실 그래서 억울할 때도 있긴 해요. 눈이 일찍 떠지면 침대 안에서 전화기 보며 뭉개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저는 눈 뜨는 시간과 침대 밖으로 튀어나오는 시간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건 평생 새벽에 일어나셨던 아주 엄한 어머니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스파르타식 생활 교육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침에 해결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출근 준비를 일찌감치 다 한 후에 집을 나서기 전까지 여러 언론사에서 올라온 기사들을 읽으며 빨간 줄에 올릴 기사들을 선별하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문의사항과 이메일들을 점검합니다. 월요일은 늦게 시작하고 늦게까지 일하는 날이라서 집에서 오전 11시에 나서는데,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다 보니 집 청소 다 하고 쓰레기도 다 치우고 빨래까지 하고 출근하죠. 바이블 가든 오디오 성경을 녹화할 때는 더 일찍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때 저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자, 이제 저만의 비법들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저는 남들과 비교했을 때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게 많습니다. 그게 나름 비법이라면 비법입니다. 뭘 안 해서 남는 시간들을 줍줍하고 모아서 제가 꼭 해야 될 일에 올인하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안 하는 것들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남이 어떻게 사는지 들여다보는 일을 안 합니다. 남들이 사는 방식, 남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남이 다니는 곳들, 식당, 명소, 유행하는 패션, 화장품, 옷, 주얼리 등에 관심이 없습니다. 소셜미디어까지 다 끊고 나니까 저절로 보이는 것들까지 눈에서 다 사라진 셈이죠. 두 번째, 저는 제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는 일을 안 합니다. 저는 진짜로 어디 갈 데도 없고 특별히 자랑할 것도 보여드릴 것도 없어요. 가는 곳이라고 해봤자 직장, 교회, 마트가 답니다. 이렇게 살면 재미없지 않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뉴욕 맨하탄을 매일 걸어다닐 때도 전혀 감흥이 안 오더라고요. 해외 명소들, 으리으리한 멋진 장소들, 세련되고 독특한 레스토랑 등이 저를 전혀 감동시키지 않네요. 저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감동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거나 고르지 않습니다. 저는 옷이 딱 4가지로 구분됩니다. 병원 유니폼, 운동복, 잠옷, 그리고 청바지에 셔츠 또는 티셔츠. 티셔츠는 흰색 아니면 검정색이 대부분이고 청바지는 딱 3벌입니다. 저는 사계절 옷이 몽땅 서랍장 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의 액세서리는 입고 산 지 오래되었어요. 가방은 그저 배낭 아니면 스피커 스튜디오 에코백을 들고 다녀요. 네 번째,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제가 먹는 음식들은 매우 제한적이라서 그저 하루 한 끼 정성껏, 그러나 대충 심플하게 먹습니다. 외식은 거의 아예 안 합니다. 어차피 제가 다 아는 맛입니다. 다섯 번째, 쇼핑을 안 합니다. 저는 구매하는 것들이 대부분 식료품이나 늘 쓰는 소모품들이고 항상 집 근처에서 구입합니다. 할인한다고 먼 데 가서 사거나 줄 서서 사는 거 딱 질색입니다. 리스트에 살 물건만 적어서 딱 그것만 사고 나옵니다. 장 보는 것도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알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 형식과 체면을 위한 모임과 행사에는 가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마음이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들만 추려서 진정을 다해 할 수 있는 일만 합니다.
이런 모임이나 행사들은 1년에 아예 없거나 한두 번 정도 될까요? 7번째, 찾고 고르는 일을 안 합니다. 옷이나 물건이나 서류 등이 항상 있는 곳에 있습니다. 항상 쓰고 나서 그 즉시로 제자리에 넣어놓기 때문이죠. 저는 집에 물건도 별로 없어요. 딱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수납장이든 서랍장이든 공간이 널널합니다. 저는 할인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물건을 미리 더 사놓는 일을 하지 않아요. 뭐가 쌓이는 걸 못 보는 성격이거든요. 8번째, 일과 관련 없는 것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게 뭘까요? 드라마나 영화, 예능, 쇼 프로그램 등입니다. 그분들의 어잔다가 선명히 녹아있는 넷플릭스의 작품들은 리뷰를 위해 볼 때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9번째, 운동 이외의 취미생활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딱히 생각이 나질 않아요. 저는 지금 직업과 취미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입니다. 취미가 직업이 되고 천직을 취미처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일이 충분히 즐거우니까 다른 데서 즐거움이나 만족감을 찾으려는 욕구가 별로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일이 즐거운가 생각해봤더니 저는 그 일 자체가 즐겁지 높은 직위나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경쟁 대상은 언제나 나 자신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 관심은 제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그 분야의 장인들을 참 존경합니다. 10번째, 약속을 잘 안 만듭니다. 누구를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는 일이 저에겐 거의 없는 일이죠. 그게 하루를 다 잡아먹는 일이잖아요. 퇴근 후에 만나서 저녁 먹고 2차, 3차 가는 일은 더더욱 제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클리닉 퇴근과 함께 스피커 스튜디오로 다시 출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홈페이지에서 매일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느낌으로 살고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흠뻑 젖는 것처럼,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시간을 모읍니다. 간호사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저는 시간을 분초 단위로 계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줍줍해서 모으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실천 가능한 개념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생각보다 꽤 많은 시간을 모아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시간을 모아서 재분배하는 거죠. 물건을 모으지 말고 시간을 모으자.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